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신념의 마력, 클로드 브리스톨의 신념의 마력을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암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음의 힘은 강하니까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법은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린 게 있죠. 머리로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입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글로 반복해서 써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암시가 뿌리내릴 곳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신념의 마력에 여기 책에 116페이지 나온 예도 들어보면 건축가나 도급업자가 교량이나 건물을 입찰할 때 그 설계도나 명세서를 보고 반드시 나는 낙찰받겠어, 난 할 수 있어, 반드시 그럴 수 있어 선언하고 마음으로 이거를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되풀이해요. 그러면 그 암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자꾸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시 파트에서 이 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잠재의식의 특성은 반복이에요. 반복 암시를 했을 때 잠재의식이 가장 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할까요?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잠재의식의 위력,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재미있어요. 역사 속에서 정치가들이 어떻게 암시를 사용을 했는지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 수십 년 전에 정치자들이 국민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이 암시가 지금은 개인으로 내려왔구나, 개인에게 왔구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암시의 위력.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통합하고 세계 정복의 길에 올랐다. 그의 책 나의 투쟁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르네 포벨은 히틀러가 암시 이론에 대해 놀랄 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수법에도 능통했다고 밝힌다. 히틀러는 섬뜩할 정도의 노련미와 능란한 쇼맨십을 바탕으로 각종 선전 도구들을 동원해 대규모의 암시 작전을 펼쳤다. 그는 암시의 심리학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곤 했다. 히틀러가 어떻게 암시의 심리학을 이용해 그가 선전하는 내용을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믿게 만들었으며 독일인들이 그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히자 어떻게 끔찍한 테러를 벌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자. 히틀러는 독일 곳곳을 구호와 포스터, 거대한 표지판, 수많은 깃발의 물결로 뒤덮어 버렸다. 어디를 가든 히틀러의 사진이 없는 곳이 없었다. 하나의 독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지도자는 이미 하나의 성가가 되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오늘은 독일을 접수하고 내일은 전 세계를 손에 넣는다 라는 구호는 독일 청년들의 행진곡이 되어 날이면 날마다 수천의 청년들이 목청껏 외쳐댔다. 독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일어서라. 너는 제3제국의 귀족이다. 독일은 히틀러라는 사나이를 지지한다 등 셀 수 없이 많은 구호들이 게시판에 건물과 벽면, 라디오, 신문을 뒤덮으며 하루 24시간 내내 유포되었다.
그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민족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최면에 걸린 듯한 이 왜곡된 믿음의 영향력은 반복되는 암시에 의해 더욱 강력해졌고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증명하려 들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만큼이나 강한 국가적 신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있었기에 결국 독일은 패망하게 된다. 무솔리니 역시 이와 같은 암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휘어잡았다. 믿어라, 복종하라, 싸워라.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서야 한다. 우리는 갚아야 할 낡은 원한과 새로운 원한이 있다. 등등의 수많은 구호가 온 나라의 벽면을 뒤덮었고 유사한 사상들이 동시에 라디오를 비롯한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귀를 따갑게 했다. 스탈린 또한 러시아에서 이와 같은 마음의 기술을 써먹었다. 미국의 현대 최면학회는 1946년 11월에 스탈린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최면술사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뽑고 대중 최면술사라는 낙인을 찍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반복적인 암시요법을 사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날뛴 인물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일본 군부도 자국민들을 광신적인 전사로 만들기 위해 이를 활용했다. 일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이며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암시 속에서 자란다. 커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래하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의 기술을 그릇되게 사용한 일들이다. 러일 전쟁 이후 44년간 일본인들은 해군 준위 스기노 마고시치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훌륭한 추사이자 위대한 영웅으로 받들었다. 러일 전쟁 당시 여순항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군이 움직이지 않자 일본군은 아예 입구를 봉쇄하기로 결정하고 소형선으로 항구에 잠입해 입구에서 자침해버리는 작전을 펼쳤다. 스기노 마고시치는 바로 그 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 전역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고 그의 선례를 따르라는 가르침은 찬양의 노래와 영웅담으로 이어졌다. 젊은이들은 그를 따라 결사대로 죽는 것보다 더 영웅적인 일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 결과 수백만의 청년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결사대로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뚜둥 정작 스기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당시 중국 배에 의해 구출되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이 결사대로 죽은 자신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만주로 망명해 자신의 존재를 영영 드러내지 않을 심산으로 숨어 살았다. 후에 도쿄 AP통신은 스기노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죽은 영웅이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었는데도 일본의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스기노처럼 죽는 것보다 더 영웅적인 행동은 없다는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것은 끔찍한 허구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끊임없는 선전에 의해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잡아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목숨을 내던지게 만들었다. 미국인들도 오래전부터 위력적인 힘을 가진 암시의 지배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때 NRA 작전을 이끌었던 휴 존슨 장군의 지도 아래 암시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암시의 힘은 미국인들을 선동했다. 전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국채를 사들이고 그 밖에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게 만들었다. 미국인들은 독일과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모든 개인적인 생각은 마비되었고 대중은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개인적인 생각의 마비가 참 무섭죠. 개인적인 생각의 마비가 정말 무섭죠. 저는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인데요. 네.
다시 읽을게요. 어떤 작가의 말처럼 전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곧 반역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사상의 무서운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상은 전 국민의 주인이 되고 국민은 바로 그 사상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암시의 모습들이에요. 암시의 위력들. 네. 반복적인 암시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다. 이 파트 이어서 한번 볼게요. 반복적인 암시의 불가사의한 힘은 인간의 힘을 마비시키고 감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결국 잠재의식의 밑바닥까지 스며든다. 이것은 바로 성공하는 광고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광고를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암시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다음에는 광고한 물건을 간절히 사고 싶게 만든다. 현대인들은 무차별적인 비타민의 공세를 받는다. 여기에 좋은 비타민, 저기에 좋은 비타민 하며 생활 전반에 침투한 비타민의 공세에 짓눌려 너도 나도 캡슐에 담긴 비타민을 구입한다. 가치를 반복해서 암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토마토에 독이 있다고 믿고 먹지 않았다. 와우. 그런데 한 겁없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자 그 뒤로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다. 그랬군요. 시금치는 정반대의 경우에 처해 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던 영양소가 실제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 연방정부가 밝힘으로써 버려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경도되어 뽀빠이가 가장 좋아하던 이 음식을 더 이상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의 창시자들은 반복적인 암시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종교의 교리를 반복해서 주입받았고 우리 부모와 조상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같은 신념에는 분명 이로운 마법이 숨어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이건 우리가 의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해를 미치거나 괴롭힌다는 걸 깨닫고 나서 보면 아는 게 병이다 라든가 모르는 게 약이다 같은 말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불가능한 일인 줄 모르고 계속해 나갔더니 결국 이루어졌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기들이 느끼는 공포에는 큰 소리에 대한 공포와 추락에 대한 공포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 그것 외에 우리가 성장한 후에 느끼는 모든 공포는 나중에 쌓인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셈이다. 자기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사상의 역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그루의 참나무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미풍에도 흔들리는 묘목 같아서 강한 사상의 바람이 불어대면 그쪽으로 기울어 자라게 된다. 성경에는 생각의 힘과 암시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창세기 30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야곱 역시 암시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절에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작은 반점이 있는 소와 양과 염소를 얻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다. 껍질을 군데군데 얼룩지게 벗겨서 반점이 생긴 것 같은 나뭇가지를 가축들의 물통 옆에 세워두었더니 물을 먹고 난 가축들이 고리무늬, 줄무늬, 얼룩무늬를 지닌 소와 양과 새끼 염소를 낳았다는 것이다. 장인과의 약속에서 무늬 있는 새끼를 갖기로 한 야곱은 장인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다. 모세 역시 암시의 대가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40년 동안 암시의 힘을 사용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다.
다윗도 자기를 이끄는 암시에 힘입어 무거운 갑주를 두른 힘센 골리앗을 돌팔매 한 방으로 넘어뜨렸다. 오를레앙의 연약한 소녀 잔다르크도 미래를 암시해준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프랑스를 구할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불굴의 믿음을 병사들에게 전파해 프랑스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던 영국군을 오를레앙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미국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념은 사람 위에 있는 어떤 힘에 기대어 자신을 드러낸다. 문자 그대로 생각은 사실의 아버지다. 신념과 그것이 지닌 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번에는 스포츠를 보자. 축구나 야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암시의 힘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눈으로 봤을 것이다. 노트르담 대학 미식 축구팀의 유명한 코치인 크누트 로크니는 암시가 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항상 팀의 성격에 맞춰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노트르담 대학 팀은 유독 뒤처지는 경기를 펼쳐 전반전이 끝날 무렵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탈의실에 모인 선수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로 로크니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로크니가 천천히 탈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선수들을 훑어보더니 실례했습니다. 전 여기가 노트르담 팀의 대기실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사라졌다. 어리둥절해하던 선수들은 순간 격분했고 후반전에 나가 맹공을 퍼부어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다. 크누트 로크니 외에도 미시간 대학의 필딩 요스트 반델빌트 대학의 댄 맥구긴, 프린스턴 대학의 허버트 크리슬러와 그 밖의 여러 감독들이 암시의 마력을 빌어 팀의 사기를 높인 사례는 수없이 많다. 네, 등등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이다. 이 파트 중에 제가 밑줄 그은 것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날마다 계속되는 두려움의 진동파에 짓눌리다 보면 기운이 꺾여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돈은 매우 민감해서 어려운 빚이 슬쩍 스치기만 해도 금세 달아나 버린다. 그러면 정해진 수순처럼 사업은 망하고 실업이 재빨리 그 뒤를 따르며 은행이 망하고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야기가 꼬리를 물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쉽게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불황이란 문자 그대로 두려움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또 다른 경제의 불황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불황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황이 닥쳐온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불황과 전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감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경제 기구 내로 침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뛰어난 심리학자, 오랫동안 노스웨스트 대학 총장을 지낸 윌터 딜 스코트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박사의 말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상의 성공과 실패는 정신적인 능력보다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네,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은 다 마찬가지다. 모두 같은 감정, 같은 영향, 같은 진동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큰 사업체나 시골 마을, 도시, 국가도 모두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신념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 모든 것은 개인이 생각하고 믿는 데 따라 움직이게 된다.
시민 전체의 생각이 시의 모습을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생각이 나라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모든 사람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든다.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이미지 그대로인 것이다. 솔로몬 왕 역시 말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유익한 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 마음의 힘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 뇌 속에 강력하게 장착하신 다음 생각으로, 말로, 글로 계속 반복해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반복해서 구술하고 구술하도록 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좋은 저한테는 참 굉장히 많이 자주 읽었던 책인데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있어요. 신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마음의 힘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또 만나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행운과 축복을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